과감한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서 흑석 선생이라고도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추한 면모가 연일 추가로 드러나는 중이에요. 김의겸은 작년 7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에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에 25억 7천만 원짜리 상가를 구입해요. 이 매입에는 김의겸의 전 재산, 심지어 청와대 관사로 이사하면서 살던 집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넣었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석연치 않게 빌린 10억 원까지 그야말로 전 재산을 올인해서 샀어요. 대단한 강단이죠.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부동산 매입에 이렇게까지 올인을 해서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 당시에 김의겸은 아내가 알아서 상의도 없이 결정하고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웬걸 대출 서류에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김의겸이 문제의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기 단 하루 전에 김의겸의 친동생도 같은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에 13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친동생도 같은 동네에 10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본인이 자기 집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하자면 김의겸이 몰랐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솔직히 애초에 본인은 몰랐던 일이라고 말하는 걸 믿었던 사람이 과연 대깨문 말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러자 김의겸은 자기는 동생의 부동산 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 거기는 재수 씨 권유로 샀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아내였고 이번에는 재수 씨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친동생은 흑석동에 13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김의겸한테 말을 안 했고 김의겸의 부인은 우연히도 동생과 같은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에 25억 7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면서 역시 김의겸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김의겸네 일가가 이틀 새에 한 동네에서 40억 원어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김의겸의 동생도 김의겸한테 얘기를 안 했고 김의겸의 부인도 김의겸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털고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지만 그 대출받은 10억 원을 부인한테 주면서까지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건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먼저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김의겸은 동생이 부동산을 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했죠. 그럼 동생이 부동산을 산다는 사실은 미리 알았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 동생은 흑석동 재개발 단지에 13억 원짜리 부동산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10억 원이나 받아서 부인한테 주면서 부인한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이 경우는 아예 둘 다 몰랐다는 것보다 더 이상하죠. 어느 쪽이든 정말 의사소통이 없는 집안인가 봅니다. 12월 1일에 김의겸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더 황당한 해명을 해요. 자기 아내가 결정한 일이라서 자기는 이 상가 구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면서 그 증거라고 내놓은 것이 자기 아내가 그 상가 계약금을 입금하던 그 시간에 자기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은 자기 아내가 그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는 계약금을 입금하던 그 순간에 비행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상가 구입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상가를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자기가 직접 서명한 대출 신청이 처리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전달해 주면서도 얼마든지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딱 그 계약금 입금 시점에 자기가 비행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기가 이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더니 주문한 요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웨이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음식 아닌데요? 이 사람아, 이 음식이 조리될 때 나는 테이블에 앉아있지도 않았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체? 주문을 먼저 해야 요리가 되는 거죠. 투자 결정을 먼저 해야 계약금을 입금하는 거죠. 어쨌거나 청와대 대변인 짓을 그만두고 당분간 조용히 어디에 처박혀 있던 김의겸은 총선이 다가오자 국회의원 욕심이 나서 그런지 갑자기 그 건물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전부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 자기가 그냥 그걸 팔아서 기부를 하겠대요. 김의겸이 이번 투자로 벌어들인 매매 차익은 단 1년 5개월 만에 세전 기준 8억 8천만 원이에요. 자기 투자액이 15억 원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자는 한겨레 재직 시절 부동산 매매 차익을 비판하던 것으로 유명해요. 2011년 자기 글에도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지 권력을 잡고 나니까 본인이 직접 돈방석에 앉으신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김의겸은 이 돈을 총선 후에 기부를 하겠답니다. 총선 후에. 그러니까 상가를 팔긴 팔았는데 그 차익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총선 후에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났어요. 정치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를 하면서 그 지역구에 급히 집을 하나 사고 자기 주소지를 옮겨요. 그런데 잔금을 안 치렀다는 거예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당선되면 이사를 오고 당선이 안 되면 이사를 안 온다고. 지금 상황과 겹쳐 보이는 건 그냥 기분 탓이겠죠. 자, 김의겸의 추행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김의겸은 전북 군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의 고향분들이 따뜻하고 너그럽게 자기를 품어달라고 말합니다. 군산 시민들은 자기에게 힘을 주는 어머니와 같다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전북 군산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마를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한겨레 재직 당시에 자기 고향이 경상북도 외관이라면서 서글픈 내 고향 외관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좀 읽어보면 난 집 문을 나서면 바로 낙동강 백사장이 펼쳐지는 외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 건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엄마는 사공이 젖는 나룻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얼마 전 아버지, 나 아들놈 이렇게 3대가 40년 만에 외관을 찾았다. 어린 눈에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이나 장엄했던 외관 철교. 이렇게 경상북도 외관에서의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사연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김의겸은 갑자기 전북 군산 출신이 돼서 새로운 고향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찍어달라고 말하는 중인 거죠. 경북보다는 전북에서 자기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고향을 저렇게 바꿔버리면 됩니까? 안 그래도 주민번호에서 출생지 숫자를 없앤다고 난리인데 이런 짓 하려고 없애는 겁니까? 당선될 곳에 가서 고향인 척, 동양 사람인 척 하려고? 부동산 투기하다가 대변인 자리 날려먹어서 아쉬운 것도 알겠고 정치병에 한번 걸리면 약도 없다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추해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군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호남분들께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무조건 이쪽 당 사람이 당선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투기하고 거짓말한 인간, 위증한 인간,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인간, 이런 인간들을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뽑아주면 결국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이 감사와 보은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무시죠.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잡아와야 되는 사냥감이 아니라 잡아와서 손질까지 다 맞춰놓은 고깃덩어리니까요. 저들에게는.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푸대접을 참으실 건가요?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군산 시민 여러분, 고향까지 바꿔가면서 찾아오는 인간을 그냥 그쪽 당이니까 지지해준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의 칼 채널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멤버십 후원은 지식의 칼 채널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또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